1화 이혼 통보. 20년 만에 집 문을 연 남자가 있었다. 강민수, 48세.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마주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어. 이제 정리하자.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소파 맞은편에 앉은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45년을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감정이 메말라 있었다. 알았어. 서연의 대답은 더 짧았다. 20년 동안의 별거, 생활은 이미 두 사람을 완벽한 남남으로 만들어 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방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잠옷바람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둘째 딸 강지우가 거실로 걸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우의 목소리에 민수가 움찔했다. 22살 딸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다. 지우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지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혼하신다고요? 드디어요? 지우야, 서연이 깜짝 놀라 딸을 불렀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20년 동안 저 키우면서 제대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생일 한번 챙겨주셨어요? 입학식, 졸업식 오신 적 있어요?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바빴어. 바쁘셨죠? 지우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다. 다른 여자들 만나시느라. 알아요. 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눈을 감았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뭐 주실 건데요? 위자료, 양육비. 변호사랑 합의하면. 민수의 말을 지우가 단칼에 끊었다. 카드 하나만 주세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서연도 놀라서 지우를 쳐다봤다. 법인카드요. 한도 무제한으로. 그거 하나면 돼요. 지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처럼. 법인카드? 민수가 당황해서 되물었다. 네, 아빠 회사 법인카드. 그게 20년치 양육비예요.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딸의 차가운 눈빛과 아내의 텅 빈 표정을 보자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천천히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냈다. 이거. 근데 지우야, 너무 무리하게 쓰지는. 지우가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가보세요. 민수는 할 말을 잃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지우는 손에 든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야, 넌 대체 뭘 하려는 거니? 지우가 엄마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 그냥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받으려는 것뿐이에요. 이화 쇼핑의 시작. 다음 날 오전,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사이를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었다. 지우야, 이러지 마. 내 아빠가 나중에 뭐라고 할지.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우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엄마, 20년 동안 아빠 눈치 보며 사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두 사람은 명품 매장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지우는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 가방 보여주세요. 지우가 가리킨 건 매장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었다. 직원이 공손하게 가방을 꺼내 보여줬다. 고객님, 이 제품은 980만 원입니다. 네, 결제해 주세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법인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저 구두랑 지갑도요. 서연은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불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情이었다. 30분 후, 두 사람은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매장을 나섰다. 지우야,
이게 맞는 걸까?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엄마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3화 파리의 에펠탑. 일주일 후. 지우와 서연은 파리에 있었다. 에펠탑 아래.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탑을 올려다봤다. 4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 20년 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며 딸들을 키우며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살았던 여자. 엄마, 사진 찍어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고 웃었다. 서연도 따라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피어올랐다. 지우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엄마를 꽉 안았다. 엄마, 이게 원래 엄마가 누려야 했던 삶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5성급 호텔에서 미슐랭 레스토랑 음식을 먹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지우야, 고마워. 엄마,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엄마는 이미 다 포기하고 살았거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편, 한국. 민수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다. 사장님, 법인카드 고지서입니다.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3천만 원. 이게 뭐야? 파리 호텔 숙박비, 루이비통 매장 결제 내역, 에르메스. 비서의 말을 듣던 민수는 고지서를 책상에 내던졌다. 지우, 그 애가. 민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말고 멈췄다. 20년 동안 제대로 해준 게 없는 아버지가 지금 와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와 새 여자. 한 달 후.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민수는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윤혜진. 35세. 세련되고 지적인 외모의 그녀는 와인을 홀짝이며 민수를 바라봤다. 오빠, 딸들은 이혼 소식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응, 잘 받아들였어. 다행이네요. 나중에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래.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잔을 들었다. 혜진은 그런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근데 오빠, 아직도 딸들한테 연락은 안 되는 거예요? 응, 좀 복잡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다. 윤혜진, 아빠의 새 여자. 지우는 혜진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사진들이 주르륵 나왔다. 카페 사진, 여행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윤혜진. 지우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살펴봤다. 혜진이 자주 가는 카페, 좋아하는 음식, 취미, 친구들. 1시간 후.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5화. 우연한 만남. 3일 후. 강남의 한 카페. 혜진은 노트북을 펴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 혹시 윤혜진님 맞으세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앞에는 젊은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네? 저를 어떻게? 아, 죄송해요. 저 아버지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여자가 수줍게 웃었다. 제 아버지, 강민수예요. 혜진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환하게 웃으려 노력했다. 아, 지우 씨.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아버지가 좋은 분 만나셨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지우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혜진은 기뻐하며 커피를 권했다.
뭐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언니.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혜진은 지우의 순수해 보이는 미소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근데 지우 씨, 부모님 이혼 괜찮으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사실 아버지랑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혜진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거잖아요. 편하게 지내요. 지우가 따뜻하게 웃었다. 혜진도 따라 웃었다. 그래요. 지우 씨. 아니, 지우야. 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지우가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혜진의 휴대폰 화면을 힐끗 봤다. 민수와의 카톡 대화창이 떠 있었다. 지우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다. 1단계 완료. 육화 아빠 이야기. 일주일 후. 같은 카페. 지우와 혜진은 다시 만났다. 이제 두 사람은 꽤 친해진 사이였다. 언니. 근데 아버지 성격은 좀 아시죠? 지우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혜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응. 무슨 말이야? 아. 아니에요. 지우가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냥 좀 자유분방하시다는 거요. 엄마랑도 그래서 안 맞았나 봐요. 자유분방?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지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네. 여자친구 많으셨거든요. 어릴 때도 항상 다른 아줌마들이랑 통화하시던 기억이 나요. 아줌마들이 많았어? 네. 엄마는 항상 혼자 계셨는데 아빠는 맨날 밖에 계셨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혜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래도 언니는 다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언니는 진심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우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혜진의 불안을 더 키웠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여자친구가 많았다고? 다른 아줌마들? 그녀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7화 의심. 며칠 후. 민수와 혜진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혜진아, 무슨 일 있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빠, 전 여자친구들이랑은 다 정리했어요? 뭐? 민수가 당황했다. 당연하지.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민수는 불안해졌다. 혜진의 태도가 며칠 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너 혹시 혜진이랑 만났어? 전화 너머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왜요? 언니 좋은 분이던데. 너 무슨 말 한 거 아니지? 민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지우는 웃었다. 무슨 말요? 지우야, 제발. 아버지에 대한 진실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는 거려.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지우야, 제발 그만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요. 뚝,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파라 과거의 흔적들. 다음 날, 지우는 집 창고를 뒤지고 있었다. 엄마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오래된 박스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지우는 한 박스를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 영수증들, 그리고 휴대폰, 고지서들. 있다. 지우의 손에 들린 건 15년 전 휴대폰 청구서였다. 거기에는 수상한 번호들로 수백 통의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다. 지우는 그 번호들을 하나하나 메모했다. 그리고
다른 박스들도 뒤졌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심지어 다른 여자 이름으로 된 선물 배송 확인서까지. 아빠, 정말 치밀하게 숨겼네요. 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때 엄마 서연이 방에 들어왔다. 지우야, 뭐하니? 엄마, 이거. 지우가 서류들을 보여줬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모아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버려야 하는데 차마 못 버렸어.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지우는 엄마를 꽉 안았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 다 알고 있었어. 내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근데 참았어. 너희 둘 때문에. 알아요, 엄마. 둘 다 명문대 보내고 바르게 키우고 싶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근데 있잖아, 지우야.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 지우가 엄마를 바라봤다.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년 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던 거 다 하려고. 영어 학원도 등록했어. 진짜요? 응.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 이제 50대 인생 즐기려고. 서연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가득했다. 지우는 엄마가 이렇게 편하게 웃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구와 엄마의 새로운 인생. 3개월 후, 서연은 영어 학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옆에는 같은 반 수강생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서연 씨, 오늘 발음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도 수줍게 웃었다. 감사해요. 준호 씨, 다음 주에 영어 스터디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서연의 얼굴은 20대처럼 밝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엄마, 뭔데? 엄마, 요즘 학원에서 알게 된 분이 있거든. 지우가 엄마를 빤히 쳐다봤다.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혹시 남자분? 응. 엄마가 이래도 될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20년 동안 충분히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지우야, 그분 좋은 분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무 좋은 사람이야. 엄마 말도 잘 들어주고, 웃게 해주고. 지우는 엄마가 이렇게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행복하세요. 제발. 10화 폭탄 투하와 파국. 일주일 후. 강남의 한 레스토랑. 혜진과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지우는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응. 뭔데? 언니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우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20년치 증거들이 가득했다. 호텔 영수증, 수백 통의 수상한 통화 기록, 다른 여자 이름으로 된 선물 배송 확인서들. 혜진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지난 20년 동안 아빠의 불륜의 증거들이에요.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엄마를 20년 동안 속이면서요. 우리 엄마는 혼자서 저랑 언니 명문대 보냈어요. 아빠는 돈만 보내고 여자들 만나러 다녔죠. 혜진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태블릿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지?
언니. 지우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저도 언니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아빠와 결혼하시겠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음만 터뜨렸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의 전화를 받고 급히 만남의 장소로 나왔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우리 그만 만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다. 뭐? 갑자기 왜? 당신, 딸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혜진은 민수의 과거, 불륜의 증거들을 민수 앞에 던졌다. 이게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지 증거도 다 봤어요. 혜진아, 이건, 그리고 이거. 혜진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당신 재산 명세서예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법인카드도 딸한테 빼앗기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처음부터 당신 돈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딸한테 다 뺏기고 있더라고요. 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도 위자료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증거들 보니까 소송해도 내가 한 푼도 못 받겠더라고요.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다 증명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시간 낭비했네. 혜진은 그대로 떠났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다. 11화 대면과 아빠의 몰락. 3일 후 한 카페. 지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그는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민수는 지우 앞에 섰다.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민수가 비웃듯 웃었다. 넌 날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이런 거지? 망가뜨리다니요. 지우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아빠가 먼저 망가뜨렸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우야, 20년 동안 엄마한테 한 그 짓 기억하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도 집에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하셨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 저랑 언니 키웠어요. 명문대 보냈어요. 아빠 없이도 보란 듯이요.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도 한번 당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려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우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남아 한없이 작아졌다. 12와 엄마의 행복과 아빠의 고독. 6개월 후, 서연은 준호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공항에서 나온 서연의 얼굴은 햇살처럼 밝았다. 엄마, 재미있었어? 지우가 마중 나와 엄마를 안았다.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했어. 엄마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인 것 같아. 그분은요?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얘기 진심으로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우야, 엄마 50대에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엄마. 엄마는 그럴 자격 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야, 내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는데. 사실 지우는 알고 있었다. 민수는 혜진에게 차인 후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는 걸.
민수의 평판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혜진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민수 이야기를 퍼뜨렸고 소개팅 주선자들도 민수를 꺼렸다. 한때 자유분방하게 여자들을 만나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다. 그날 밤 민수는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회사는 경영난으로 축소됐고 법인카드도 회수당했다. 텅 빈 방에서 민수는 휴대폰을 켰다. 서연의 SNS를 몰래 들어갔다. 화면에는 서연이 준호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행복해 보이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동안 자신이 버린 아내는 이제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게 무엇인지를. 13화 진짜 반전, 지우의 트라우마. 20년 전, 어린 지우는 아빠를 따라 나섰다. 아빠가 어디 가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아빠, 어디가? 아빠, 일 있어. 지우는 집에 있어. 하지만 지우는 몰래 뒤따라갔다. 그리고 봤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웃고 있는 모습을. 어린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아줌마는 누구지? 집에 돌아온 지우는 엄마가 혼자 거실에서 오는 모습을 봤다. 엄마는 지우를 보자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지우야, 엄마, 괜찮아.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아빠 때문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도 지우는 여러 번 목격했다. 엄마가 혼자 우는 모습을, 아빠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10살 때는 엄마 생일날 아빠가 안 온 날도 있었다. 엄마는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촛불을 껐다. 중학교 입학식 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함께 왔는데 지우는 엄마만 왔다. 엄마는 아빠 목까지 사진을 찍어줬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도, 대학교 입학식 날도 아빠는 없었다. 현재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 그냥 엄마가 당한 만큼 아빠도 당해봤으면 했어요.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려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혼자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빠도 느껴봤으면 했어요. 지우는 사진첩을 천천히 덮었다. 14화 아빠의 각성. 1년이 흘렀다. 민수는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다. 요리를 배웠다. 그리고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펜을 들고 오늘도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딸들에게 미안하다. 서연에게 미안하다. 내가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안다.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 갑자기 무슨. 제 전 아내와 딸들 앞으로 모두 넘기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라서 서류를 내려놓았다. 사장님. 그럼 본인 앞으로 남는 게 거의 없는데요. 생각 좀 더 해보시는 게. 괜찮아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20년 동안 못 해준 거 이것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민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재산 정리가 끝났다. 민수는 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문자를 보내고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하지? 홀로 남은 원룸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느꼈다. 15화 용서의 시작.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아빠가 사는 원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카페에서 산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3층 민수의 방 앞.
지우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정말 가도 될까?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민수가 나왔다. 그는 지우를 보자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우야? 아빠. 지우가 작게 웃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커피나 한 잔 하실래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들어가요. 지우가 아빠의 팔을 잡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좁은 원룸.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민수는 계속 눈물을 닦았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알아요. 아빠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희 엄마한테, 너희들한테 못할 짓을 했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도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지우가 아빠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아빠, 앉으세요. 두 사람은 다시 앉았다. 지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전 20년 동안 아빠를 미워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혼자 밥 먹을 때마다, 입학식에 아빠가 안 올 때마다, 미안하다. 졸업식 날,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사진 찍는데 전 엄마만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 목까지 사진 찍어줬어요.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근데 있잖아요, 아빠. 지우가 아빠를 바라봤다. 이제는 놓아주고 싶어요. 그 미움을, 그 아픔을. 지우야, 아빠도,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그래도 되는 거니?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지우가 작게 웃었다. 근데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을 꽉 안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제대로 안아봤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지우가 아빠의 등을 토닥였다. 아빠, 이제 행복하세요. 아빠도 인생 사세요. 그래. 아빠도 열심히 살게.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16화 결혼식, 감동의 결말 최종회. 2년 후 5월의 어느 토요일, 화창한 결혼식장. 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드레스는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 뒤에서 베일을 정리해주며 눈물을 닦았다.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컸네. 엄마, 울지 마요. 화장 다 번져요. 엄마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서연 옆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서연의 재혼 남편이었다. 준호도 감동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야, 축하해. 정말 아름답다. 감사해요. 준호 아빠, 그때 언니, 지은이 들어왔다. 지우야, 하객들 다 모였어. 곧 시작한대. 응. 언니, 지우가 심호흡을 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초대장 보냈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우가 미소 지었다. 오실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했거든요. 혼주석에 앉으시라고. 서연과 준호, 지은이 모두 놀라서 지우를 봤다. 지우야, 괜찮겠니?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도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오늘 지우 결혼식에 갔다. 초대해줘서 고마웠다. 혼주석에 앉아서 딸을 봤다. 너무 예뻤다. 내가 20년 동안 못 봐준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서연 씨도 행복해 보였다. 다행이다. 내가 20년 동안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이제는 웃고 있다. 지우가 용서한다고 했다. 지은이도 연락하라고 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딸들이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고맙다. 지우야, 지은아. 민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끝.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